이란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인데 연속으로 계속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몇 대 때리는데 좀 많이 유효타를 본인이 더 많이 맞았죠. 지금 핵과학자 또 죽고 뭐 핵시설 폭격당하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 뭐 어제 새벽쯤 됐겠죠. B2 폭격기가 출격해가지고 이 준비 바로 그냥 참 B2 폭격기가 출격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까지 나온 뉴스 보니까 핵실설 원자력 관련해서 세곳 폭격했다 하거든요. B2 폭격기가 출격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저거는 다른 나라에 잡지를 못해요. 스텔스거든요. 보시죠, 이래 몸반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고도를 올라가고 스텔스고 잡히지도 않는 데다가 엄청나게 강한 위력이 좋은 폭탄들을 싣고 다닙니다. 원폭도 투하가 가능한. 벙커버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땅속 한 100m가 8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를 실을 수 있는 비행기거든요. 전폭기. 저거 가진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데 그랬잖아요. 저거 B2 뜨면 서울에 옛날에 평양의 김정은도 그 평양 박살 낼 수 있다고. 그 김정은 궁 땅 밑에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떠가지고 한 박살 낼 수 있다고. 미국이 이번에 연막전 쓴 거죠.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저 전쟁이 이렇게 질질 안 끈다고. 그리고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종말전으로 가게 돼 있다고. 미국이 보세요. 뭐 2주 동안 유예해준다. G7 할 때 막 급하게 돌아가고 유예해준다. 뭐 연막전수를 많이 냈잖아요. 2주 동안 시간 줄게. 잘 생각해봐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해놓고 갑자기 일요일 아침에 핵폭탄이라는 핵시설 비트 폭격기 바로 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중해 앞바다에 그 중동 쪽에 있는 니미츠 선단 말고 거기서 뜨는지 그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거기서 B2가 하여튼 B2 폭격기가 뜨는 것을 그거는 우리 저 앞볼까지 뜰 수 있고 다 뜰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작전을 했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연막 전술을 쓰고 뭐 중국에 있는 남중국의 앞바다에 있던 항공모함 이동하는 척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벌써 선제 공격을 많이 때리는 거예요. 이번 이스라엘 이런 전쟁은 선제 공격 잘 때리는 애가 무조건 이겼어. 지금 승리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폭격만 해주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큰 도움이거든요. 자, 오늘 이런 좀 뉴스 자세히 보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던데, 이란의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전쟁 일으키는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나탄즈 맞아가지고 방사능 오염돼 있다잖아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표는 안 나지만 지하 핵시설에 방사능 오염돼 있고, 그리고 아주 중간 한 곳은 러시아가 처음부터 개발해주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폭격 당했거든요. 거기 폭격 당하면 체르노빌 수준의 재앙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원자로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후쿠시마 생각하시면 돼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이란에도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람들이 핵전쟁 너무 잔인하지 않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핵을 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폭발해서 우리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몇 군데가 핵오염이 되느냐? 그럼 그냥 자멸입니다. 자멸. 그걸 복구시킬 수도 없고 이란 복구시킬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한마디로 정권 교체가 말이 정권 교체지 이란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이란 문 닫아. 그리고 정권 교체하고 어떤 정권요? 친미 정권. 중동계 친해지고 이스라엘과 친해지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좋게 말하면 민주하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말 잘 듣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가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란은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를 푸른 조건으로 핵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핵 협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 제재를 그냥 계속 가야 됩니다. 이란 너그 나라 없어지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자기들은 아무 이득 손해볼 게 없잖아요. 도로 이란이 힘이 사라지면 러시아와 중국이 골치 아픈데. 그럼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자꾸 이란 나쁜 놈이라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가 착한 편인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언론이 무서운 겁니다. 러시아 죽일 놈이라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불쌍한 사람이요. 아니라니까요. 저 전쟁은 막을 수도 있었고 저렇게까지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저 전쟁에 가게 된 이유는 오직 젤렌스키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뒤에 미국하고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푸틴이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 푸틴이 전적으로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NPT에 가입도 안 하고 핵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원래 NPT 조약 가입해야 되거든. 아예 사찰 받아야 되거든. 안 해요. 가입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몇십 년 전에 그 프랑스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미국이 핵 안 만들어준다니까. 그때는 사이 그다지 좋지 않을 때니까. 프랑스에서 이거 기술 받아가 핵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지금 싸움 붙으면 핵을 서로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먼저 누가 때리느냐. 저 같으면요. 제가 이란 지도자라면 지금 핵 쏴버립니다. 왜냐고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핵시설을 폐쇄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핵시설을 사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이란에 있는 핵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폐쇄시키겠다는 겁니다. 박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회복 불능할 정도로 손 못대게 아예 이란은 뉴클리어 자체를 아예 근접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폐쇄해라, 좀 말로 폐쇄해라 했는데 안 하니까 이번에 기회 잡았다 하고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거잖아요. 핵 오염 이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신경 씁니까? 이란이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리고요, 국가의 자위권으로 왜 NPT가 지금 자기들은 핵을 가지는데 이란은 다른 나라 핵을 못 가집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 못 가집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못 가지냐고. 쓰고 안 쓰고 우리 마음이지. 지구 역사상 핵을 딱 쓴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에 대한. 좀 이상한 생각들 좀 버리세요. 한국 사람들. 좀 자치권을 좀 생각하라니까요. 왜 이란이 지금 저렇게 당해야 됩니까? 뭐 잘못했는데 이란이 무슨 뭐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로 했어요. 이란이 뭐 다른 나라를 뭐 정복해서 뭐 피해 전쟁을 일으켰어요. 가다 지구처럼 저렇게 하기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건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때부터 저 나라에 뭉쳐가지고 페르시아 민족이잖아요. 중동 민족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란의 선택지는 핵 전쟁으로 선제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앉아, 우리나라 치면 보세요. 가만 앉아가지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두드려 맞아가지고 우리가 원자력 피해를 봐야 됩니까? 후쿠시마처럼 저런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한 발이라도 쏘면 상응하는 대가를 이스라엘에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지더라도 한 대는 때리고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테라비브에 있는 수많은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그러면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 피해 본 거는요. 이번에 죽은 저 10배 이상 더 많은 이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무고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그 생각이 한국 사람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바로 언론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언론의 세뇌 공작들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사실이 이스라엘을 슬쩍슬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핵 협상을 하면서 이란의 힘을 빼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는데 정말 때리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해야 됐는데 이번 기회가 됐죠. 이스라엘이 때려주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기회는 이때다. 이스라엘은 자기는 핵을 가지지만 이란이 핵을 가지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이란은 땅이 넓어요. 그래서 핵으로 테헤란 아무리 한데도 이란은 안 되면 다른 데서 수도를 만들든지 뭔가 국가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작아요. 그리고 밀집되어 있어요. 텔아비브에 핵이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저런 도시 안에 대도시에 핵이 떨어지면요. 그게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들어갈 겁니까? 지금 후쿠시마 못 들어가잖아요. 오염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을 안 쏜다고 하는 이유가 전쟁의 목적은 승리를 해가지고 이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서울에 핵을 쏴가지고 핵폭발이 일어나서 좀 우리가 전쟁을 졌다 쳐요. 사실 그 핵만은 다 지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한국 점령할 겁니까? 서울 점령을 누가 치울 건데 핵 오염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래서 안 쏜다고요. 쏘면 의미가 없는데요.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 해가지고 이겨서 자기들이 뭘 가져갈 게 있어야지. 가져가려면 서울을 폭격하면 다 안 되죠. 점령을 못 하는데, 아무도 못 쓰는데, 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는데. 간단한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예, 안녕하세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텔아비브에 핵이 떨어지면 도시가 마비되거든요. 도시가 재생불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작은 핵탄도 저는 텔아비브 2개만 떨어뜨리라. 그리고 이란은 망해도 된다. 왜? 이스라엘이 대신에 이란 하나가 죽는 대신 이스라엘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왜 안 하냐.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복을 할 수 있냐? 이란은 회복이 가능해요. 인구도 많고 시간이 지나서 처음부터 안 되면 가면 된다고요. 지금 미국이 그러잖아요. 이란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옛날에 파키스탄에 한 것처럼. 좋아요. 석기시대 새로 출발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불가능하다고. 이란 안 되면 그 땅 중에 어느 포기하고 서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략가라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략가라면 저는 핵을 쏩니다. 무조건. 왜? 어차피 욕은 들어먹고 있어요. 이라나 저라나 욕 들어먹고요. 이라나 저라나 우린 피해봅니다. 이란 안에는 핵시설이 전부 타인의 손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란은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이란 국민들이 져야 됩니다. 하지만요. 철천지 원수인 이스라엘의 핵 하나라도 떨어뜨리면요. 이스라엘도 괴멸적 상황을 입는 겁니다. 핵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같은 대도시에 핵 하나 떨어지면요. 부산 같은 경우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이나 어디에 그 강남 상구 중에 어느 하나든지 떨어지면 지금 아파트도 많고 많잖아요. 그 대재앙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죽는 사람도 문제 죽는 거지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좋아. 이스라엘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하지만 재생은 누가 더 잘 되느냐. 전쟁은 그런 겁니다. 전쟁은요. 원래 참혹한 거고 전쟁은 비인도주의, 전쟁 자체가 비인도적입니다. 뭐 이것은 인도주의 찾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게 원래 전략입니다. 전쟁은 원래 그런 겁니다. 무슨 언제부터 인도주의 전쟁했다고요? 인도주의 전쟁인 미국이 그러니까 민간인들 그래 많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몇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건 생각도 안 합니까?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말 사람도 깝깝하다니까요. 저는 이란의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핵전쟁, 이란은 핵으로 지금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사라지더라도 지도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사라지면 장기로 치면 그냥 서로서로 없애는 겁니다.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그 땅 나라 안에서 재생하기 어렵지만 이란은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저 같으면 핵을 쏩니다. 저는 핵 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겁이 많은 거죠. 왜? 핵을 쏘므로 인해서 지금 화면에다가 핵을 쐈어. 핵을 쐈으면 우리도 핵을 맞을 위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란의 지도자로 있는데 미국의 침공을 받거나 뭐 침공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잃게 잃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기주의들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녀석들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국가의 큰 장래를 보고 못 나가는 겁니다. 패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미야모토 무사시가 했던 것 중에 상대가 강하면 내 팔을 주고 너의 목숨을 취하겠다. 내가 왜 팔이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기려고 하면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가 되는 겁니다. 오륜신세에 나오는 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거죠. 손자병법에 그거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상대가 싸우지 못할 상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말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손자병법 안 읽어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무력으로 그냥 제가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뭐 평화협정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손자병법 안 들어봤어요? 본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바로 압도적인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핵전쟁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 나라 안에 핵이 터져가지고 이란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 빚도 가서 때리고 있잖아.
비토가 가서 때리는 건 아무도 못 막, 전 세계에서 막을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만약에 비토를 격추시킬 수 있으면 미국도 난리 납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때리고, 그냥 이제는 맘 놓고 때리는 겁니다. 다 돼 있겠다. 2주 유예 준다고 언론 플레이 해놓고 오늘 아침, 일요일 아침 바로 때리는 거 보세요.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며칠 만에. 이렇다니까요. 전부 다 다른 유튜버들도 2주 주니까 2주나 왜 주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 뉴스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 아침에 세 군데 바로 때려버렸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란에 이렇게 왜 핵을 빨리 쏴야 된다고 하냐면 미국, 이란은 지금 계속 방공망이 완전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적어져요.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폭격 당하기 때문에 핵을 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조하는데 지금 핵폭탄 제조를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플루토늄 바가 핵폭탄으로 제조만 하는데 빠르면 일주일 걸리고 늦으면 2주 걸립니다. 급하게 만들면. 그거를 파탄에 실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미사일은요. 안에 탄두만 바꾸면 됩니다. 이번에 급초음속 미사일 파탄은 테라비브 바로 몇 개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 정도로. 뚫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드론 같이 보내가지고 다른 하나 떨어지고 직권은 훅 들어가 꼽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쟁을 조장하느냐? 아니요, 전쟁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을 해야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연결시켜서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로봇 택시 한마디로 전 세계 모빌리티의 모든 개념이 바뀌 이런 것들이 오고 세계의 부자들이 부의 부를 갖춘 부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새로운 어떤 AI 시대로 넘어가고 하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1,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피해가 났지만 새로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뀐 것처럼 그 과정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하는데 이란이 바보같이 두드려 맞지 말고 니도 한 방 쏴라 이거죠. 아니 죽을 때 어차피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란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목표는 이란의 종말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 종식 아니 하면이 제거할 수 있다. 체제 종식을 원하고 있어요. 뭐 체제 종식이냐? 신정 체제의 종식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걸 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중동에서도요, 수니파들은 시아파가 이란이 사라지면 좋거든요. 자기들은 같은 이슬람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정말 둘이도 철전지 원수거든요. 손 놓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왜? 사실은 종파도 다를 뿐더러 민족도 다르거든요. 페르시아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란은 고리무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진짜 제가 장담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진짜 석기시대 됩니다.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왜? 펜놈 또 패가지고 아예 일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무너지면 이란이 완전 무너져야 미국은 큰 이득을 가져갑니다. 왜? 중국을 완전하게 견제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 이란하고 뭐 해가지고 지금 호르무즈에 봉쇄 대단하고 뭐 하려고 말라카에 반지나가지고 지금 석유 가져가고 파키스탄 가서 가져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도, 지금 이란 하나를 떼내고 해서 인도, 러시아, 중국 이 세 개 나라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얼마나 이득인데요. 그런데 명분 정확하죠. 미국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한 불문하고 공화당, 민주당 불문하고 무조건 도와줍니다. 한 해 몇십 조씩 군사원전 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원래 어쩔 수 없이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운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서양 쪽의 모든 중추는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도 결국 파워게임에서 뒤로 밀리나고 제자리에 돌아간 이유도 월스트리트에 있는 월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못 당하는 거예요. 제프 베세더 같은 애들 하는 것. 뭐 그렇다고 해서 둘이 배척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는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 이제 우리 전쟁이나 모든 것이 끝나고 거마교육 이후에 오는 그 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이란은 핵을 쏴야 됩니다. 이란이 핵을 쏴야 어차피 망해가는 이란을 그나마 전 세계에 뭐라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요. 타이밍.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모든 것들을 밑바탕부터 다 없애고 있죠. 저는 핵과학자들 없애죠. 일단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실제 인적 자원을 없애고 휴민트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이란은요, 이 전쟁에서 본인들이 핵을 한 방 쏴가지고 본인들이 이스라엘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요, 이제는 이란은 핵을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아예 그걸로 작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미국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미국도 공감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이 핵 못 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란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 경제 2등국으로 전락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란이 나라의 기능을 상실해야 러시아, 인도, 중국이 망하거든. 아니, 중국이 힘을 잃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 나라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인데, 중국은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석유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 석유 확보가 중국은 안 되기 때문에 석유 확보를 미충행했으면 전쟁을 오래 수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란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있었는 사라지는 멸망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란은 멸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체제가 바뀌기를 원한다고. 세계 2등국으로. 그 자꾸 옛날 무슨 종말론에 나오는 이야기 안 그래요. 이란이란 나라를 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 그럽니까? 이란을 누구도 이스라엘도 이란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미국도 이란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나라 자체만 망하면 됩니다. 이란이 망한다고 해서 이란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란이 핵이라도 한 방 쏘고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상 너무 딸리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타이밍을 너무 놓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란의 모사드들은 핵과학자들의 모든 거쳐 기타 등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부부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사일을 죽이는 게 지금 이란 내 암약하고 있는 모사드와 관련 얘들이 다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가고 있다가 자고 있을 때는 이제 폭격 드론으로 죽이든지 그냥 죽이든지 대부분 드론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서 모사드가 지금 열일하고 있는 겁니다. 싹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엉망됐거든요. 지금 사실 이란 엉망돼 있어. 그리고 테헤란 다 빠져나왔잖아요. 국가를 완전히 2등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2등국으로 전락되고 나라의 힘을 잃으면 자, 미국 좋지요, 이스라엘 좋지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순위파 속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전도 좋아했어요. 그전에 항상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는 뭘 이야기했냐면 이란 보고 야 그냥 그래 시아파 순위 우리 다른 거 알겠는데 자꾸 혁명수수 이런 거 하지 마. 좀 그냥 우리는 왕정 체제로 살 테니까 너가 잘 사. 우리가 거리도 멀잖아요. 거리도 머니까 자꾸 하지 마. 자꾸 괴롭히지 마. 그냥 이스라엘 나쁜 거 알아.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안 싸울 거야. 그냥 적당히 할 거야. 헤즈볼라, 후티, 그 하마스 자꾸 지원해 괴롭히지 말라고. 왜 자꾸 혁명 수출하려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려고 혁명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정 통치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잘 나가던 이란을 망쳐놨거든요. 히잡 쓰고 다니게 다시 다니게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혁명 수출하고 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익이 돼 있는 거예요. 이익이 딱 맞아서 거죠. 미국, 중동, 이스라엘 이익이 딱 맞는 거예요. 이란이 망하면 이란이 약해지면 망할 나라들도 미국이 또 좋아하는 나라들. 저놈들은 힘이 다 빠져야 돼. 이런 지정학적 국제정세의 상황에서 이란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란이 이기기 위해 핵을 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한 놈한테 데미지라도 주고 때리고 죽어. 이란이 핵을 쏜다고 해서요. 이란이 핵을 쏘고 나면요. 이제는 이란이 테라비브 핵을 쏘고 핵 하나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핵 씁니다. 왜? 명분이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전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점령은 안 해요. 왜? 점령은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시로 지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국가를 어느 한 국가를 세계 지도에 지운다? 아니, 의미 없어요. 그냥 그 나라가 먹고 살게, 가난하게 먹고 살게 하면 됩니다. 왜? 그럼 어차피 거기에다가서 뭐 원조도 해야 되고, 뭐도 팔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 결국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해박한 지식은 아니고요. 계속 관심 있어서 보잖아요. 옛날부터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저는 틀을 알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틀을 이미, 그러니까 저는 영화 시나리오를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우, 진짜 미래 자동차가 이래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이미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라는 지금 선택지 없습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 해야 국제유가도 오르고, 실제로. 뭐 이래 이야기하면, 아니, 국제유가 오르는 게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 안 좋죠. 오르면 안 되죠. 원유가가 오르면 안 되죠. 하지만요. 금화 교육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빈민이 돼야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발생하려고 하면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빈민층이 되려고 하면 경제가 박살이 난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으쌰으쌰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자원을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유가 크잖아요. 네. 유가 올라가면요. 누가 좋은지 압니까? 중동 좋죠. 미국 좋죠. 다 좋아요. 뭐 러시아도 뭐 알아서 뭐 좀 이래저래 살 수 있는 거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힘들죠. 그래서 지금 있는 중산층들을 빈민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경제적인 대격변 혼란입니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5년이죠, 5년. 네.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재명 행정부, 그리고 전 세계 2030년까지. 2030년까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중산층이라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정확한 단어를 써드리겠습니다. 빈민, 중산이 아니고 상류, 중류, 하류라면 하류. 제가 정확한 단어를 써드립니다. 중류, 중산이 아니고 하류, 하산. 한마디로. 가면 지금에 있는 빈민층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 쪽방이나, 요즘은 쪽방 안 가죠. 보통 맥도날드 가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맥도날드도 정책을 바꿀 겁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앉아 지내게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저 이상한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 일개 대중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대중들을 위해서는 자기 이기주의에 사는 거잖아요. 그냥 내 개인 행복이 중요하고 내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고 내 혼자 사는, 어쨌든 내 평생 뭐 재밌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대중들이잖아요. 그네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지만요, 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려면 그런 빅테크가 필요하고 그 빅테크를 통해서 구현해야 될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모든 것은 생성과 파멸, 창조와 파멸, 창조와 파멸. 인도 칼리 신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칼리가 파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슈노가 새로 다 만들고 칼리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한번 종말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한다고 몇십억이 다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절로 뭐 알아서 대충 살다가 갈 건데. 굳이 뭐 그 사람들 몇십억을 죽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옛날 연서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해 주잖아요. 그러면 금화교육 시대가 더 명쾌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대전쟁의 서막은 중동이거든요. 시작할 것은 중동입니다. 중동이라는 땅 자체가 뭐 그런 가지고 있고. 그래 해야 또 아시아에도 우리도 전쟁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래야 예전에 똑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어디 끝났으면 아시아권 하나 뻥, 아프리카에서도 뻥, 유럽에서도 뻥, 그죠? 제일 좋은 건 미국이에요. 미국은 본토를 공격 당할 일이 없고 당할 방법이 없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멀어요. 안 그러면 저 알래스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공군, 해군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항모 전단 두 개만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모전단 두 개만 와도 우리나라의 지금 군사력은 그냥 박살납니다. 이번에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계속 더 폭격만 하면 돼, 폭격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요. 아시아에도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아시아 여기도 미국, 중국도 전쟁해야 되고. 딱 그 전쟁할 곳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금화교육에서 말하는 세계 대전쟁이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 바를 때는 전쟁이 제일 빠릅니다. 예. 근데 그 전쟁에 가속도를 붙이려고 하면, 이거 불러일으키려고 하면, 이란이 제일 좋은 선택지는, 베스트 초이스는 텔아비브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한 두 개 정도, 텔아비브 하나, 다른 데 하나, 두 개 정도만 딱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한 개나 떨어뜨려야 되는데, 텔아비브에 꽝, 핵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지금 경제 질서가 가속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변해갑니다. 그러면 2034년 33년 이후 40, 그러니까 그래 되면 진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2035년 되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핵을 안 쏴도 돼요. 안 쏘면 안녕하세요. 핵을 안 쏘면 미디엄 스피드로 가는 거고, 핵을 쏘면 아주 빠른 스피드로 더 브라이어티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란은 이미 이제 앞으로 국가 기능이 거의 2등국으로 됩니다. 이란 땅을 가보신 분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이래 뭘 봐도 이란은 사실은요, 자기들이 뭐 그냥 오래 살아서 그렇지 짜잘시 그 점령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자기 나라 안에 뭐 많으니까 굳이 점령하면 어디 뭐안 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란은 그다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란은 적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미국, 중동,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이 적들을 다 상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전은 옛날처럼 탱크 개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 탱크 개수, 병력 수가 문제가 아니더라. 그 지금 우리하고 북한하고 봐도 이번에 사람들이 연구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연구 다 해놨죠. 저 뭐야 드론, 그리고 제공권만 장악하면 되구나. 땅에 오합지졸로 지금 보세요.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때리니까 못하잖아요.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정말 제공이 형편없거든요. 제공권은 정말 형편없거든요. 드론이 우리가 더 많고, 우리 양산 체제가 가능한 나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라나 하메네이야, 빨리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빨리 만들어가, 빨리 쏴라. 그래 해야 너가 나중에 살아날 수 있다. 기회가 된다. 이스라엘이 타격을 입지 않으면 너는 계속 두드려 맞는다. 너 팬데 또 팬다 걔들은. 너가 죽고 싶어요 할 때까지 팬다. 그런데 죽고 싶어요 해도 절대 안 죽인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점령할 생각이 없고 정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세계 방글라데시 같은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같이 빈민국이 되어라 이거거든요. 너가 죽어라 그냥. 찍소리 내지 말고 너희끼리 죽던 사람 알아서 이렇게 진짜 석기시대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개멸적인 타격을 하나 입혀놔야 이스라엘이 그거 수습한다고 너 손 못 대거든. 계산 간단하다. 이란 간단하다. 계산. 내 계산이 딱 정확하다. 너가 어차피 망한다. 이란은 너가 망한다. 지금 작심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너는 작심하고 친다. 지금 비트 폭격이 간 거 바로 그 시작이다, 시작.
제발 핵폭탄 잘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제대로 한 방. 나는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에서는 두 개인데 하나라도 좀 쏴라. 앞으로 이거 변화되는 세상이 이렇게 빠르고 무섭습니다. 난카이 지진은 무슨 나겠죠. 역산 폭발은 지금 안 합니다. 난카이는 난다고 일본 애들이 말하잖아요. 이거 제가 그 이란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대지진이 날 확률이 80%다 하잖아요. 그 다음 50년 가면 90%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30년 후에 80%면, 30년 있다가, 그러면 지금 2030년이니까 한 2060년에 대지진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통계를 여러분 수학을 잘 정확하게 하세요. 통계라고 뭐냐면 30년 이내에 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2030년부터 2060년 그 사이에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든지 80% 확률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나도 되고 내년에 나도 되고 2034년에 나도 되고 2048년에 나도 되는 겁니다. 30년 후에 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도 아무 상관없고 30년 안에만 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안에 무조건 난카이 대지진은 난다. 올해냐, 5년 후냐, 10년 후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나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내년에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30년 안에 확률이 되려면 30년 후에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올해 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30년 이란 그 시간 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통계가 이런 겁니다. 자, 롯데 맞을 확률 100%, 80%다. 그 중에 80명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백두산 폭발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저쪽 아들 말하는 거. 종말론자들 자꾸 말하는 거. 자, 그래서 이란 문제는 이란이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란도 참혹하게 망하고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도 영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진짜 힘들어집니다. 저는 뭐 유가 1,900원 이야기했는데 2,000원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